12.12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을 수사하던 중 드러난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의 사건 관련 혐의를 밝히기 위한 합동수사본부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임무 수행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12는 늘 하극상으로 단정되고는 했다. 위계질서와 상명하복이 생명인 군대에서 육군소장이 상급자인 육군대장을 체포했으니 하극상 아니냐고 묻는 것이다. 김영삼 정권 때 위헌적 소급입법인 5.18 특별법에 따라 진행된 검찰 수사와 재판에서는 12.12를 군사 반란으로 단죄했다. 쿠데타를 정치학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상식적으로 얘기하면 군대 등 무력을 동원해 집권자를 몰아내고 정권을 잡는 것으로 나는 이해하고 있다. 김재규와 정승화가 손잡고 하려고 했던 것, 그것이 바로 전형적인 쿠데타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김재규는 대담하게 박 대통령을 자기 손으로 제거해버린 후 계엄사령관이 될 정승화 참모총장의 협조를 받아 권력을 잡으려고 했던 것이다. 김재규는 진술조서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자신이 대통령으로 적임자라고 생각했었다. 만약 그날 밤 김계원 비서실장이 김재규의 범행을 실토하지 않았더라면 김재규와 정승화의 2인 삼각 행보가 어디까지 진행되었을지 알 수 없는 일이다. 김계원이 김재규가 범인임을 국방장관에게 털어놓을 때까지 그 두 사람의 집권 음모는 거의 성사 단계에 있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만약 김재규의 계획대로 혁명정부를 세우는 데 성공했다 할지라도 결코 오래가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쿠데타는 쿠데타 주역의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국가위기를 신속히 수습하고 희망찬 미래를 제시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김재규와 정승화는 그런 것과는 거리가 멀었다. 특히 군 내부에선 그랬다. 요직을 두루 다 거친 김재규는 처세에 능하고 관운이 좋아 권력의 그늘에서 18년 동안 온갖 특권을 누린 그런 사람이었다. 정 총장도 마찬가지였다. 18년 장기 집권한 유신 통치를 끝내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하더라도 그런 두 사람이 혁명을 일으켰다고 하면 국민도 군도 결코 따르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육군소장으로 보안사령관직에 있던 그 당시 우리 군에는 사성장군만도 여러 명 있었고 삼성장군은 그보다 훨씬 더 많았다. 그런데도 내가 정 총장 연행 수사를 하는데 군 선배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명분이 분명했기 때문이었다. 불투명한 처신에 기회주의자의 냄새가 나는 정승화 총장을 조사하라는 것이 다수의 말없는 요청이었다. 나는 그걸 분명하게 감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내가 용기를 내서 결행했던 계엄사령관 연행 수사가 신뢰와 협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12.12를 쿠데타라고 규정하고 싶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들을 연구해냈다. 하지만 아무리 뜯어봐도 12.12는 교과서적인 쿠데타, 상식적으로 알려진 그런 쿠데타라고 부를 만한 근거가 취약하니 쿠데타적 사건, 역사상 가장 긴 쿠데타, 또 결과적 쿠데타, 실질적 쿠데타 등 온갖 수식어를 갖다 붙였던 것이다. 역사상 가장 긴 쿠데타라는 말은 영화의 타이틀로는 안성맞춤일지도 모른다. 그런데 쿠데타는 그처럼 오래 끌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군가의 권력을 빼앗는 일인데 시간을 두고 질질 끈다면 어떤 집권자가 두 손 놓고 가만히 앉아서 당하겠는가. 저자가 위험한 인물이다. 방치해뒀다가는 권력을 빼앗기겠다 하는 우려가 있다면 인사권을 행사해 제압해버리면 그뿐이다. 김영삼 정권 때는 하나회를 숙청해야 한다며 임명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육군 참모총장과 보안사령관을 전화통화 한마디로 해임해버렸다. 군 통수권자의 인사권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만약 최 대통령이 나를 자신의 자리를 넘보는 위험한 인물로 여겼다면 어느 날 예고 없이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나를 보안사령관직에서 해임한다고 발표해버리면 그만이다.
청와대 대변인까지 가지 않고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해도 될 그런 정도의 인사조치일 뿐이다. 그러니 내가 권력을 찬탈할 생각이었다면 그럴 틈을 주지 않고 단숨에 해치워야 했다. 권력을 장악하느냐 아니면 죽음이냐. 길은 둘밖에 없는 것이 쿠데타다. 몇 개월은커녕 일주일을 끄는 쿠데타도 없을 것이다. 통치자와 국민이 지켜보고 있고 정적들이 눈에 불을 켠 채 노려보고 있는데 9개월 동안 질질 끌며 쿠데타하다가는 목숨 10개라도 부족할 것이다. 결과적 쿠데타라는 말도 등장했다. 정권을 빼앗겠다는 목적도 없었고 그것을 의도한 바도 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정권을 잡게 됐다는 뜻인가. 우스갯소리에 소가 뒷걸음질 치다 쥐잡았다는 말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아무리 허약한 권력자라 할지라도 그렇게 쉽게 권력을 내주는 일은 없다. 이 말도 12.12에 대해 어떻게 해서든 쿠데타란 말을 갖다 붙여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빚어낸 언어 유희일 뿐이다. 내가 만약 쿠데타를 목적으로 정 총장 제거를 의도했다면 그를 연행한다고 그처럼 엉성한 활극을 벌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 정 총장 직계의 장태환 정병주 두 사령관이 자신들의 부대로 돌아가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둘 수는 없는 일이었다. 1분 1초를 다투어야 하는 쿠데타 중간에 대통령의 재가를 받겠다고 대통령과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세상 돌아가는 얘기로 긴 시간을 흘려버릴 수 있었겠는가. 절차를 무엇보다도 중요시해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를 한 다음에야 재가하겠다는 최 대통령의 방침을 따르느라 그리고 참모총장에 대한 예우상 무장하지 않은 수사관을 보내 임의동행에 응하도록 설득하려다 차질이 빚어졌던 것이다. 반란을 시도했다면 요청이고 설득이고 번거롭게 할 것 없이 막바로 등 뒤에다 권총을 들이대면서 두 말 말고 갑시다 라고 하면 됐을 것 아닌가. 이미 역사가 된 일을 가정법으로 되돌아본다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지만 만약 당시 정 총장이 순순히 조사에 응하고 법의 심판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밝히겠다는 생각을 했다면 아무런 불상사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의 현대사도 다르게 쓰여졌을 것이다. 연전에 어느 사석에서 12.12가 화제에 올랐을 때 내가 당시 정 총장이 보인 태도에 아쉬움을 나타내자 옆에 있던 한 참석자가 정 총장 때문에 대통령이 될 수 있었으니 감사할 일 아니냐고 했다. 그냥 웃자고 해본 얘기였겠지만 내 머리에는 문득 역사의 주제자는 참으로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기회를 이용하고 사람들의 의표를 찌르는 도구들을 사용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스쳐갔다. 나는 임무를 위해 목숨을 걸었던 12.12의 당위성과 합법성을 설명해야만 하는 상황에 이따금 비애를 느낀 적이 있다. 12.12에 대한 끊임없는 역사 왜곡 앞에서 내가 받은 내상이 너무나 깊었기 때문이다. 지위와 성역 없는 수사를 하극상이라고 몰아붙이고 올바로 수행한 자신의 임무에 시비를 건다면 어려운 상황이 닥쳐왔을 때 용기를 낼 군인들이 과연 앞으로 있기나 하겠는가. 그때 내가 지레 겁을 먹었거나 이해타산 끝에 혐의가 명백한 정 총장을 연행해 조사하지 않음으로써 권력 찬탈자의 손에 국가 안위를 넘기게 되었다면 나는 이후 직무유기로 문책받았을 것이 분명하다. 설사 사법적, 행정적 문책은 면했을 수가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무궁한 세월을 거치면서 치르게 될 역사적 심판의 형벌을 어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눈치를 살피느라 자신의 책무를 유기한 사람들을 상처받은 피해자로 둔갑시키고 용기를 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하극상이라는 누명을 씌우는 역사의 아이러니를 지켜보면서도 나는 늘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하지만 12.12에 관한 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한결같을 수밖에 없다. 12.12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수사 책임자인 내가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시해범 김재규의 내란에 동조한 혐의가 명백한 계엄사령관
정승화를 조사하기 위해 연행하던 중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었다. 12.12는 이처럼 단순한 사건이었으나 그 여파는 결과적으로 1980년대 초반의 권력지형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바꿔놓게 되었다는 점에서 역사적, 시대적 의미를 갖게 된다. 군의 요직에 있으면서 개인적 영달과 기득권 유지에만 힘쓰던 김재규, 정승화, 장태환 등 군 내부의 구세력들이 도태되고 그들과 맞서야 했던 내가 새로운 지도자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이다. 12.12 이후의 상황 전개는 5공화국의 출범으로 이어지면서 산업화 과업이 마무리되고 절차적 민주화가 정착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12.12는 우리 현대사의 가장 극적인 변곡점이 된 것이다. 12.12가 어느 날 급작스럽게 쿠데타로 규정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유신 반대 투쟁을 주도했던 김영삼, 김대중 씨가 평화적 정권교체의 수혜자로 집권자가 되었을 때다. 그들은 반란의 주도자였던 정승화, 장태환 등을 끌어들이고 그들의 죄를 벗겨줌으로써 박 대통령의 추종 세력으로 여겨지는 5공화국의 주역들을 단죄하려는 정치 보복극을 연출했다. 이 반역사적, 반헌법주의적 폭거에 국회와 사법부는 충실한 하수인이 되었다. 12.12 당시 나에게 정권 장악의 의도가 있었다면 못할 이유가 없었다. 성공하면 혁명이요, 실패하면 역적이 되는 것인데 훗날 쿠데타에 따르는 말을 듣지 않으려고 10개월간 목숨 건 고개를 할 바보는 없을 것이다. 역사는 기록물이나 화석으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 숨쉬는 생명체다. 끊임없이 스스로 몸을 뒤척이며 감춰져 있는 진실된 모습을 세상에 드러낸다. 역사가 때로는 왜곡되거나 변조되기도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반드시 정당한 자리매김을 하게 되는 것이다. 역사에 그 집요한 추적의 그물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나는 믿는다.